신비의 호수 이시쿨이 있는 키르기스탄, 그 키르기스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다른 일반적인 스탄 국가들처럼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국기가 상당히 강렬한데요. 붉은색은 용기를, 노란색 태양은 평화와 풍요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양 바깥쪽 40개의 햇살은 키르기스인 40개의 부족을 의미하며 태양 안쪽 세 줄로 이루어진 두 세트의 교차되는 선은 키르기스탄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천막인 유르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키르기스탄 면적은 약 20만 제곱킬로미터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의 대략 2배 정도 되며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에 비해서는 절반이 좀 안 되는 크기고요.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600만 인구 중 약 68%는 키르기스인, 약 14%는 우즈벡인, 약 9%는 러시아인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입니다. 일부러 러시아어를 더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면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키르기스어보다 러시아어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주변 스탄 국가들에 비해 영토, 인구, 경제력 모두 열악한 상황의 나라인데 의외로 정치는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였으며 대통령도 투표로 선출할 정도로 민주적입니다. 이런 민주적인 정치 체제는 그냥 이뤄진 건 아니고요. 2005년 튤립 혁명이라 불리는 민주화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축출되었고 새 대통령이 들어섰으나 비민주적인 통치와 부정부패 등으로 이후 2010년 제2의 튤립 혁명이 다시 일어나 키르기스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임시 수반으로 집권하였으며 이어 4대 대통령을 거쳐 2018년 현재 투표로 선출된 5대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독재를 타도한 2차 튤립 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이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2차 튤립 혁명을 통해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수도는 비슈케크인데요. 이 비슈케크의 인구는 약 90만 명이며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처럼 해발 고도가 약 800m에 달합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 국토의 95%가 산악지대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고도 3000m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의 고도는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합니다. 비슈케크에는 관광할 만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시쿨 가기 전에 들르는 곳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을 갈 때 일반적으로는 알마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갈 때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키르기스탄 비슈케크로 갈 때 자동차를 이용했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벗어나서 조금만 달리다 보면 창밖에 허허벌판의 초원만 주구장창 펼쳐집니다. 초원 너머로 산이 많이 보이는데 전부 그냥 민둥산이라서 사막은 아닌데 삭막한 광경이 계속돼요. 근데 이런 삭막한 광경은 키르기스탄 국경을 넘어서 조금만 오게 되면 싹 바뀌게 됩니다. 산에 나무도 있고 물도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풍경으로 바뀌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의 건조한 기후에 적응이 되어 있었던 터라 키르기스탄에 오니 잠시나마 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었죠.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고산이 많고 자연이 깨끗합니다.
그중 이시쿨 호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매우 신비한 호수라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일단 산정호수라고 호수이긴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호수입니다. 산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산에 둘러싸인 호수예요. 길이 180km, 폭 70km로 표면적은 약 6,000제곱킬로미터이며 깊이는 약 670m 정도라고 합니다. 면적도 넓고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아직도 탐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약 118개의 강과 물줄기가 이 호수로 흘러들어오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하구가 없어서 어디로 물이 흘러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호수 깊숙한 곳에서 추강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물에는 염분이 있어서 짠맛이 나고 실제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잘 뜨기도 합니다. 호수가 하도 커서 수평선이 보일 정도인데요. 신기한 게 수평선 너머에 산이 있다는 게 장관이에요. 이런 광경을 처음 봤었던 저는 뭔가 합성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다 보니 구소련 시절에 공산당 간부들이 자주 와서 쉬었다가 가는 휴양지였다고 하네요. 키르기스탄의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1219달러인데요. 인접국인 타지키스탄의 800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이웃한 옆나라 인구 대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약 1500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낮죠. 우즈베키스탄 얘기가 나온 김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서 서로 간의 충돌도 일어날 정도입니다. 상당수의 우즈벡인들이 키르기스탄 땅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갈등도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주변 나라들에 비해 물이 많은 이점이 있어서 키르기스탄은 물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석유나 가스 등을 들여오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도 국민소득 대비 공산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다른 내륙국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물류 비용이 비싸서 공산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영향도 크겠죠. 키르기스탄 GDP는 약 75억 달러로 세계 142위입니다. 소말리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이네요.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나 국토의 40%가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이다 보니 농지도 부족하고 이렇다 할 제조업도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소득이 낮은 빈곤층입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높아서 국민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나라죠. 그래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일거리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지 화폐는 키르기스탄 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권에서는 드물게 화폐 중에 여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처럼 키르기스탄에도 샤슬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고기를 꼬치에 넣어서 직화로 구워 먹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있던 음식인데 물어보면 다들 자기네 나라가 샤슬릭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습니다. 고기 가격이 저렴해서 샤슬릭은 질리게 먹었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종교는 인구의 약 75%가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약 20%는 구소련 시절 유입된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고 나머지는 개신교 등 기타 약 5%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무비자로 60일간 있을 수 있으니 키르기스탄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머니머니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